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리스닝에서 시간을 절약하면서 점수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요, 리스닝 섹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지문도 길고 문제 푸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 가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미까지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이 리스닝 섹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집중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을 딱 하셔야 여기서 실수를 안 하시고 점수 손해를 막으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토플식 출제 방식이 딱 있다는 겁니다. 리스닝 섹션은 사실 여러 영어 시험에 다 나옵니다. 토익, 토플, 탭스, 그리고 IELTS 모두 다 리스닝 섹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토플을 공부를 하시는 데에는 토플식 리스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세 번째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어떤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리스닝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닝 섹션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화제 전환을 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알아들은 게 끝이 아니라 문장 해석만 할 수 있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걸 좀 더 거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 네모난 지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텍스트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조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리스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지문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 conversation과 lecture 지문입니다. 대화 지문과 강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둘 다 이제 구조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단락으로 크게는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서두가 먼저 나옵니다. 이 서두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서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잠깐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단골 식당을 찾아갔을 때 이제 뭐 바로 주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처음에 이제 주문을 하기 전에 잘 지내셨어요? 이번에 좀 아들 유치원 가신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인사말을 좀 주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대화가 됐든 강의가 됐든 먼저 아예 상관없는 말처럼 보일지라도 잠깐 동안은 나누는 대화라든지 아니면 잠깐 동안 하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먼저 구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를 가지고 구분을 하셨을 때 서두를 그냥 넘겨도 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나온 내용도 문제로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내지는 2, 3번 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사말이든 배경이든 반드시 캐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대화 지문에서는 문제가 제시가 되기 전에 인사말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렉처에서는 주제가 제시가 되기 전에 배경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이든 배경이 됐든 어쨌든 내용은 캐치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서론이 될 텐데요. 서론에서는 이제 사실상 그 conversation에서는 그 둘 중에 한 명이 가진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lecture에서는 말 그대로 토픽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둘 중에 한 명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캐치하는 대화 지문보다 이 lecture 지문에서 토픽을 캐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lecture 지문에서 주제를 이해를 못한 채로 가면 나머지에 대한 이해에도 큰 영향이 가기 때문이죠. 주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머지 내용들이라고 연결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렉처 지문에서 토픽을 반드시 캐치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내용을 가지고 볼 때 본론이 사실 몇 마디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길게 여러 단락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 단락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법한 내용이 뭐냐면 사실 토플 리스닝 문제들은 모두 한 단락 한 단락마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리스닝 지문을 딱 들으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단위로 생각을 하시고 이게 어디서 나왔더라 이게 저기서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범위를 헷갈리신 채로 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락별로 한 문제씩 나온다라는 걸 먼저 이해만 하고 가더라도 이 단락의 전환만 할 수 있으면 이 단락에서 한 문제, 저 단락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쉽게 이걸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단락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 본론에서 이 단락의 전환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락을 전환하는 표현에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Now, okay 하면서 나오는 것들 이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새로운 용어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용어를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건, 새로운 뭐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시를 하게 되면 그걸로 또 화제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사실 화제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뭐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본 강의에서 말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결론입니다. 이게 컨버세이션이든 렉처든 어쨌든 결론이 있기 마련이죠. 그 결론을 제대로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결론은 컨버세이션에서는 그래서 뭘 하자라는 어떤 액션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컨버세이션 지문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하자라고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대화를 끝마치려면 해결이 못 된 상태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하자라는 해결책은 내놓고 끝이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렉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교수가 어떤 의견을 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뭐 이게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아직은 부족할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교수의 의견을 이제 주고 가거든요. 이 opinion이라고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 워딩은 또 attitude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뭐 사실 attitude나 opinion이나 뭐 크게 엄청 다르지는 않습니다. 말이 다를 뿐이지 의미가 뭐 크게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렉처 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결론인 교수의 의견을 잘 캐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먼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안 하고 하시면 이제 리스닝 지문에 나오는 모든 한 문장 한 문장이랑 모두 싸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접근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는 장수가 적군 10만 명이 다가올 때 그 10만 명 병사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고려하면서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 부대는 어떻고 저 부대는 어떻고 이렇게 단락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단락별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 이제 전략을 세우기가 쉬워지는 거죠. 10만 명, 한 명 한 명 이거 다 고려하면서 하면 전략 어떻게 세웁니까? 못 세운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리를 가지고 하기 쉽게 리스닝에서 애초에 단락별로 출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단락별로 전환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거는 두 번째 노하우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사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모든 100% 내용을 다 들으실 필요가 없고 모든 100% 내용을 문제풀이 시에 참고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면은 과도한 노트 테이킹을 진짜 절대 금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리스닝에서 노트 테이킹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노트 테이킹은 여러분 우리가 까먹지 말자고 쓰는 것이고 뭐 집중하면서 따라가자고 쓰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썼을 때 막상 급하게 쓴 거라 필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뭘 써야 된다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써놓고 막상 리스닝 끝났을 때 다시 문제 풀려고 이거 보면은 제대로 참고가 되신 적이 있던가요?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잘 모르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트 테이킹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내가 까먹을 것 같은 걸 좀 담아 놓는다 정도랑 그리고 시점과 화자를 구분해 놓는 정도 이 정도의 목적으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써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진짜 무슨 딕테이션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딕테이션을 따로 리스닝 청해력 연습을 하시려고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냥 딕테이션 하듯이 노트 테이킹을 해서 문제풀이에 들어가면은 정작 머릿속에 남은 건 하나도 없고 남은 거는 그 내 노트 앞에 있는 어지러운 내 알아볼 수 없는 글씨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은 절대 과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름이나 제목, 장소명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죄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름은 사실 저 사람이 뭘 했고가 중요하고 저 사람이 어떤 것의 대상이 되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고 이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떤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학술적인 용어들의 이름도 있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이런 거 듣고 벙쪄가지고 이게 뭐였더라 하면서 멘붕 한번 세게 맞고 나머지 내용 못 듣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땐 그랬습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 나오면은 헐 이러면서 하나도 뒤에 게 안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방지를 하시려면 일단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부터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 이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D 대문자로 그리시고 여러분들이 D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필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ntikythera mechanism이라는 어떤 기계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Antikythera mechanism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게 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ntikythera mechanism 같은 경우는 AM 이 정도만 써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그 특징만 써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마찬가지로 제목이나 뭐 책 제목이나 아니면 뭐 강의명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무대에서 했던 연극이나 영화의 제목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A고 저게 B다 정도의 구분만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장소명도 마찬가지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 이름이라거나 아니면은 지역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굳이 또 어려운 거를 어디서 구해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딱 들었을 때 뭔가 멘붕이 한번 빵 세게 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제가 ETS 토플 시험을 연구하고 그리고 풀어보고 가르치면서 이제 느낀 점은 쓸데없는 부분이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쓸데가 별로 없는 부분에서 일부러 문장 구조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만 이제 필기를 하시던 캐치를 하시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이제 좀 제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출제 포인트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출제 포인트는 ETS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출제 포인트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땐 다 보이거든요. 어디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게. 그리고 이제 강사분들 중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시다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출제 포인트. 뭐 너무 공개적으로 다 이걸 가지고 까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단락별 핵심이 사실은 출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별로 전환을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기하게도 이 주제나 아니면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은 분량에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별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이나 아니면 학교 공부하실 때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해놓으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쉽게 영어 해석을 하시게 되면 쉽게 따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수 출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필수 출제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락의 전환을 조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두, 서론, 본론, 결론. 여기서 사실 다 하나씩 나오고 본론에서 2개, 3개씩 나오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마지막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에서 토플 리스닝에서 특히나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 범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트 테이킹이 범위를 이제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잘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무슨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가 나왔고 세 번째는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이걸 가지고 사례를 대입해 보면은 산업혁명이라는 게 처음에 있을 때 산업혁명을 보통 소개하는 지문은 먼저 산업혁명부터 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산업혁명이 필요하게 된 어떤 배경부터 나오고 그 필요하게 된 배경에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스팀 엔진보다 더 이전 단계인 atmospheric engine이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로 그거에서 좀 더 디벨롭된 스팀 엔진이 나오고 세 번째로 그거에서 제조업이 발달 네 번째는 운송업의 발달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운송업의 발달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는 이제 이 나머지 세 단락에 있었던 내용도 다 기억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용이 제대로 캐치가 안 되면은 이 운송업에 대해서 문제 출제를 했는데
제조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기로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고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범위를 혼동한 것이죠. 운송업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운송업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운송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조업에 대한 걸로 답을 해준다? 이거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어본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해줘야죠. 요구한 정보를 갖다가 줘야죠. 범위를 헷갈리시는 게 제일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제라도 조금씩은 필기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정말 영어에 익숙하시면 사실 이거 애초에 듣고 있지도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익숙하다라는 거는 토플 한 5번 봤는데 5번 다 연속으로 리스닝 만점 나오는 것 정도가 아마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시면 이제 사실 어쨌든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1점이라도 더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혼동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초보적인 실수이지만 다들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풀 때 항상 단어가 아니라 의미로 골라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내가 지금 이 지문에 대한 이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단어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 단어를 가지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문에서 이 A라는 단어를 줬을 때 그 보기에서도 A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일단 여기로 먼저 눈이 가게 되고 뭔가 이 보기가 오답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걸로 골라버리는데 사실 ETS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단어를 그냥 따라가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내는 매혹적인 오답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가게 만드는 건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의미를 가지고 보시고 동의어로 만들어졌든 어순을 좀 바꿔놨든 어떤 식으로든 패러프레이징을 해놓으니까 그 패러프레이징 된 걸 잘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서 의미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뭐다? 단어가 아니라 의미로 봐서 골라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리스닝 섹션 같은 경우가 리딩 섹션보다 훨씬 더 패러프레이징의 정도가 심합니다. 리딩은 막말로 지문에서 보기 출제해 놓은 걸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는데 리스닝은 지문에서 문제 보기 출제해 놓은 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는 게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리딩은 단어도 어렵고 문장도 길고 원문 의존도가 따라서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보기도 그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고 감안을 해줘서 출제를 했지만 리스닝은 사실 무슨 말을 토시 그대로 했느냐 보다는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해놔도 이해를 할 수 있는가를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 때 계속 정답만 고르려고 하시면 자꾸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드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답을 소거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답을 소거하면서 가셔야 여러분들께서 100% 확실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느낌이냐면 리스닝이 오답을 3개를 제껴놓고 나머지 하나가 좀 이상한데? 하지만 딱히 말이 안 된다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보통 이런 걸 고르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리스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실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